짐짓 놀라는 투로 말하는 김보람의 목소리에 박도현은 키득거렸다. 그는 좀 더 은밀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좀 덥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진하게 안 왔나 봅니다. 한겨울에 덥다는 거 보니, 으아! 관 짜고 싶어. 웬 헛소리야? 어느새 나왔는지 가운을 걸친 고은서는 박도연에게서 수화기를 빼앗음과 동시에 발을 이용해 그를 의자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다. 엄마? 어휴, 믿을 놈을 믿어요. 잘 계시죠? 누가 아니랍니까? 딸 램이라고 하나 있는 게 하하, 집엔 별일 없죠. 통화를 하는 동안 고은서의 밝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느새 몸을 일으킨 박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별일이야 있겠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워낙 신출귀몰해서 금방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 고은서가 통화를 하는 사이 그녀의 뒤로 돌아간 박도현은 그녀의 머리를 수건으로 말려주며 빗을 찾아와 빗겨주기 시작했다. 그럴게요. 예, 주말에 봬요. 무슨 일 있으시대? 박도현이 머리를 빗겨주는 대로 얌전히 있던 고은서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작은 정은이랑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시잖아. 박도현에게 빚을 받아들고 몸을 일으킨 고은서는 잔에 있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 형이야 원래 잘 돌아다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자신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박도현의 손길에 고개를 든 고은서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너 왜 아직 안 가고 빌빌거려? 필, 필. 그렇게 심한 말을 상처 입은 표정의 박도연이 재미있었으나 고은서는 웃지 않으려 애쓰며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아침에 만난 거 먹고 싶으면 지금 사라져. 나 늦잠 자면 너도 손해라고. 그러지 말고 하루만 재워주라. 너 지난번엔 우리 집에서 잤잖아. 나 내일은 새벽부터 설쳐야 돼. 나 때문에 잠 못 자면 어쩌려고. 아잉, 은서야. 박도연이 잡고 있는 가운의 끈을 잡고 그를 현관까지 데려간 고은서는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머리를 엉클어뜨렸다. 그녀는 손을 놓았다는 생각도 못하고 문을 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러지 말고 얌전히 가서 자. 으아. 미처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고은서의 가운끈이 풀어지며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그녀의 몸이 무방비 상태에서 박도현에게 노출되었다. 순전히 본능적으로 고은서는 그의 뺨을 쳤고 당황한 박도현은 재빨리 그녀를 품에 안았다. 가만히 있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녀를 힘주어 안은 박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키스를 했건만 그녀와의 키스는 그의 이성을 빼앗아가며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몸부림치던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짐을 느낀 그는 몸을 때려 했으나 자신에게 안겨있는 그녀의 나긋나긋한 몸에 자극받은 그는 살짝 벌어진 그녀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며 깊이 키스하는 자신을 보았다. 벌어진 가운 사이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에 그는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녀가 누구인지도 잊은 채 그녀의 가운 사이로 손을 넣어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딱 들어맞는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은 그는 그녀가 신음소리를 낼 때까지 부드럽게 애무했고 그녀도 그의 목에 팔을 걸며 더욱 몸을 밀착시켰다. 진짜 의외였다. 아주 오랜 친구인 그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녀와의 키스에 더욱 빠져든 그는 그녀의 가슴을 애무하던 손을 내려 그녀의 곡선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살짝 벌려진 그녀의 다리 사이까지 내려갔다. 그의 키스에 정신이 빠져 있던 그녀는 그의 손이 다리 사이에 닿자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는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밀어냈다. 얼떨결에 밀려난 그는 다시 그녀를 안으려 팔을 뻗었으나 이미 그에게서 물러난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조급한 손길로 가운을 여미고 있었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달은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마.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그녀를 향해 뻗던 손을 걷어들인 그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한 발 다가섰다. 아니야, 오지 마. 제발, 이제 가줘. 은서야. 부탁이야, 가.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는 들어 올렸던 손을 내리고는 힘없이 돌아섰다. 내일 다시 올게. 미안해.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닫혔고 그가 나갔음을 느낀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몸을 감쌌다. 키스했어. 도연이랑 키스했다고. 내가 미친 거야. 진짜. 어떻게, 어떻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그녀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욕실로 향했다. 25년, 그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함께였다. 그녀가 사물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곁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함께였다. 그런 그와 키스를 하다니. 장난스런 키스를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연인들이나 하는 그런 깊은 키스를 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친구였기에 남들이 보면 연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친밀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연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샤워기 아래에 쏟아지는 찬물을 맞고 서 있는 지금.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당장 내일부터 그를 어찌 본단 말인가. 그의 키스에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니. 샤워기를 조종해 더욱 차가운 물을 튼 그녀는 화끈거리는 뺨과 피부를 거칠게 문질렀다. 미쳤군. 미쳤어. 같은 시간 그녀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샤워기 안에 서 있는 박도현은 주먹으로 맞은편 벽을 두드리며 그가 아는 모든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신을 욕하고 있었다. 어쩌자고 키스를 한 것인지 당신은 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전에 사귀던 여자가 히스테리를 부릴 때면 습관처럼 키스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고은서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작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던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에게 애인에게나 할 법한 키스를 하다니. 분노에 휩싸인 그는 주먹 대신 머리를 들어 욕실 벽에 쾅쾅 부딪혔다. 작은 한숨과 함께 며칠 전 키스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애써 떨쳐내려 했지만 굳은 표정은 쉬이 풀리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그녀를 그는 굳게 다짐하며 결연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날 계획을 세워야 했다. 꾀돌이.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의 입가의 미소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래, 이 꾀돌이가 반드시 널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나의 최고의 친구인 너를. 네? 출장이요? 밤늦도록 고민에 잠겼던 눈으로 밤을 새운 그는 늦잠을 자버렸다. 그녀가 이미 출근했으리라 생각하며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던 그는 뜻밖의 소식에 깜짝 놀랐다. 그래요, 출장. 다른 팀에서 세미나를 가는데 갑자기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은서 씨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어젯밤에 그걸 축하하고 있었는데 못 들었어요? 김보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게 욕설을 중얼거린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전혀 몰랐어요. 통화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잠들어서 어디로 얼마나 가게 된 건가요? 2주예요. 파리 국제 디자인 박람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 회사도 이번에 출품하거든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참가 결정이 난 거라. 은서 씨도 어제 저녁 늦게 합류하게 되었어요. 아, 네. 곧 연락하겠죠.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툭 끄는 그는 발에 걸리적거리는 쿠션을 발로 걷어찼다. 죄송해요.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 주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온 그는 미안한 듯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어머니와 정혜숙은 괜찮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서가 전화했었어.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니. 너라도 와서 다행이다. 형은 장가 안 가? 뭐? 마시던 맥주를 급히 삼킨 박도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다. 보고 있는 내가 다 답답해서 그래. 벌써 몇 년이야. 은서 누나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 무슨 헛소리야 그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형을 보며 박준희는 안쓰러운 미소를 지었다. 형하고 은서 누나 말이야. 그동안 사귄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이제 자리 잡을 때도 되지 않았어? 누나가 형이 싫다고 하는 거야?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도연은 동생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정말 형만 몰랐던 거야?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두 사람이 어서 날짜 잡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시지만 은근히 바라신다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나이도 찼으니 장가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하고 있었지만 은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얼마 전 그 끔찍한 키스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며칠 후면 그녀가 돌아올 것이다. 그녀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녀를 맞이해야 한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들의 굳건한 우정을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설령 그녀와 결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런 그를 빤히 바라보던 박준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농담이지? 그래, 도연아. 농담하는 거지? 어떻게 네 입에서 은서랑 사귄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녀가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난 어느 금요일 밤. 친구들과 왁자지껄하게 둘러앉은 그는 친구들에게 그녀와 진지하게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고 완전히 경악한 친구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 농담할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내가 은서랑 사귄다는데 왜 그렇게 다들 놀라는 거야? 그의 짜증 섞인 말투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당연히 놀라지. 매번 우리가 너희 둘을 보면서 사귄다고 놀리면 웃으면서 죽어도 아니라고 부정하던 게 바로 너였잖아. 맞아, 맞아. 뭐, 친구가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야 당연히 그렇지만 도저히 너희 둘은 그럴 것 같다는 상상이 안 됐거든. 물론 너희 둘이 서로 안 어울린다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둘이 너무 찰싹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조차 안 보였으니까. 우리가 놀라는 진짜 이유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진지한 편인 임승민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너희가 알고 지낸 시간이 도대체 얼만데 이제 와서 사귄다는 말이 나오냐 이거지. 급하게 맥주 한 병을 단숨에 비운 도연은 깊은 한숨과 함께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진심을 쏟아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 왜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 끔찍한 키스 사건 때문에 은서를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벌써 3주째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요즘 행사 엄청 많잖아. 은서와 같은 계통에서 일하는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주까지는 분명 출장이었어. 문제는 그 후야. 분명히 돌아왔다는 건 확실한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 넋이 나간 듯 허탈한 표정의 그를 놀랍다는 듯이 바라보던 친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바쁜 일이 있겠지, 뭐. 아니면 혹시 너를 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깜짝 놀란 도연의 시선과 당황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임승민에게로 향했다. 나를 피해? 설마, 은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연 너를 피하겠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아는 고은서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당혹감으로 가득 찬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임승민이 마지막 일침을 가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아무리 강철 멘탈을 자랑하는 고은서라 해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 도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의 강철 여인 고은서가 너를 피해 도망칠 정도로? 모두의 시선이 마치 묻는 듯 그를 향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감히 그녀에게 키스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